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는 몇 개의 천연 오일이 존재합니까? 제가 꽤 여러 종류의 오일들을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그 오일들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어떤 피부 타입에 좋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효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자, 다만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은요. 순전히 100% 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피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100%제 스킨 타입 그리고 제가 사용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꼭 잊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 오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겐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일이잖아요. 이 오일 함부로 썼다가 모공 안에 꽉꽉꽉 차서 요거 모공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모공 커지고 또 심지어 낮에 사용하면 햇빛에 타서 기미, 주근깨, 마구마구 생기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저의 경험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죠. 비슷하고 닮았을 뿐이죠. 그리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 타입이라고 하죠. 그런 비슷한 타입. 자, 그리고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론 그래요. 다만 이 본인 피부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찾아야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독이 된다는 건 뭐 얘기하면 입 아픈 얘기겠죠? 자, 천연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에 맞는 아주 적합한 천연 오일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오일은요. 바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로즈힙 오일이에요. 그나마 천연 오일 중에는 조금 흔한 오일이죠.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타민C 좋아하시죠? 우리는 살면서 이 비타민C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도 특히 영양제 고를 때 비타민C가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찾아보시죠. 일단 저는 그래요. 이 비타민C 하면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레몬이죠. 레모나.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로즈힙이라는 열매 말이에요. 이 열매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자그만치 60배가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60배에 대한 수치는요, 조금 많아요, 말들이. 왜냐하면 뭐 20배라는 얘기도 있고, 30배, 40배, 60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제일 많은 수치인 60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야 이 많은 비타민C가 내 피부에 들어오는 거야? 기분이라도 좋아지니까요.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소와 과일 중에 비타민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로즈잎 열매가요. 자, 이 좋은 거를 얼굴에 처벌처벌 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로즈힙 오일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로즈잎 오일은요, 바로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공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환경 좋은 곳, 예를 들면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뭐 칠레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곳 안에 있는 곳에 산맥 같은 데서요 자생하고 있는 야생 장미. 근데 그 야생 장미에서 나온 오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장미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에서 나온 오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 그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진짜 귀하겠죠? 진짜. 이 로즈잎 오일에는요, 바로 베타카로틴하고요. 오랜만에 듣죠? 이 리놀레산과 올레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오일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죠. 리놀레산, 올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천연 오일 2편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막 자료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즈잎 오일이 어디에 좋은지 그럼 효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로즈잎 오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가 엄청나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비타민C가 피부 어디에 좋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름에도 좋지만 바로 이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비타민C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피부 많이 이제 타든지 막 그을려서 막 색깔 막
색소 침착되고 막 이런 피부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누가? 로즈잎 오일이. 진짜 저에게 많이 물어본 질문들 중 하나가요. 뭐냐면 오일인데 낮에 바르면 안 좋지 않아요? 햇빛에 탈 수도 있고 또 산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일과 햇빛은 아주 안 좋죠. 예, 안 좋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공통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로즈잎 오일은요,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자가 굉장히 작아서 아주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오일일지라도 피부에 거의 남아있질 않대요. 그러니까 바를 때 조금 끈적거리긴 하지만 그거 바르고 위에 크림 바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일기가 없어져요. 그냥 다 피부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막 얼굴에 막 번지르르하게 바르지 않는 이상 낮에 소량을 바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즈잎 오일의 사용 설명서 뒤에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일반 세럼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여드름 피부는요, 리놀레산이 부족한 분들에게 여드름이 나와요. 자, 왜냐하면 리놀레산이 부족한데 피부에서는 리놀레산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놀레산처럼 생각하는 기름을 자꾸만 만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족한 리놀레산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하면 밸런스가 맞게 되죠. 이거 이 편에서 그대로 한 얘기인데요. 자, 이 리놀레산이 올레산 성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좋다는 거예요. 자, 이 연구진이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요, 여드름 피부의 이 표면은요, 거의 다 올레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놀레산 성분이 많은 제품을 쓰면은 아무래도 여드름이 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즈잎 오일에는요, 화장품의 꽃이라고 불리는 바로 레티놀 성분, 비타민 A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비타민 A는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레티놀 화장품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 바이타민 A가 바로 이 로즈잎 오일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즈잎 오일에는요, 저는 요거는까지는 몰랐는데 요번에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이제 여성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에 걸리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변화죠. 갑자기 막 신경질 나고 막 또 열도 오르고 막 식욕도 땡기고 다 이것이 일상적인 호르몬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변화잖아요. 또 어떤 햇빛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라든지 또 몰랐는데 피임약 같은 거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이 색소 침착이 많이 온다면서요. 기미중개 같은 것도 오고 이런 거를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그러냐면 비타민 C가요. 비타민 C에 들어있는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나 요건 몰랐어요. 진짜 괜찮네, 예. 자, 2015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은 한 연구소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한 부류는 이 하루에 2번 로즈잎 오일로 상처를 이렇게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냥 냅두고요. 뭐 알아서 다른 소독약 쓰게 하고요. 그리고 한 3개월의 경과를 지켜봤어요. 로즈잎 오일로 하루에 2번씩 계속적으로 상처를 소독해 준 환자들은요, 염증은 물론이고 흉터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재생 능력까지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면 살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만 바르면 돼. 일단 3개월만 사용했는데도 그게 완화가 된 게 보였다는 건 진짜 굉장한 효과 아닙니까? 2017년에요. 이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요, 이 로즈잎 오일에는 항세균, 항박테리아, 항진균 기능까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즈잎 오일은 이 피부 자극이라든지 뭐 발진, 예를 들어서 이제 항균성 무슨 뭐 이걸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걸 죽이는 어떤 성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 피부 자극에 나타나는 뭐 발진이라든지 이런 데 발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콜라겐입니다. 우리는 그 콜라겐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얼굴에 막 갖다가 주입을 하고 막 궁뎅이에서 띄어다가 막 어디다 갖다 넣고,
자, 이게 바로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늙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즈잎 오일에는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이 생성할 수 있는 바로 비타민 A하고 C,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분해 효소의 방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자꾸 커닝해서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즈잎 오일을 자꾸 발라주거나 혹은 또 로즈잎 오일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오일로 만든 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파우더도 있고 요거를 자꾸 우리 몸에 흡수를 하면 그 비타민 A하고 C가 우리 몸에 자꾸 척척척 들어오면서 콜라겐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 성분을 막아주는 거죠. 못하게. 그냥 콜라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얘네가 막아주는 거야. 우리 대신 막 싸워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로즈잎 오일은요, 소량이라면 낮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그냥 바르신다기보다 로션이라든지 스킨에 좀 섞어서 바르시면 어떨까?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리놀레잔이 부족한 여드름성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즈잎 오일의 그 사용 방법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요, 일반적인 세럼, 그러니까 에센스처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라고 써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꺼내서 사용하기 정말 용이하지 않죠. 다행히 제 방 화장대는요, 굉장히 그늘지고 음습한 데 있어요. 그리고 개봉을 한 다음에 6개월 안에 모든 거를 다 소진하라고 권유를 합니다만, 사실 천연 오일 굉장히 조금씩 사용하는데 6개월 안에 다 사용하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권유사항으로만 받고 6개월 조금 넘게 사용을 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로즈잎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는 건 이미 앞선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고요. 또 이제 그러려면 제가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 지우고 이거를 또 다시 막 이렇게 처벌처벌 바르고 요거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영상은 사실은 앞선 영상이랑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한 번 더 1편에서 제가 사용한 그 영상을 봐주시면 어떨까 이러면서 또 앞선 영상 한번 팔아먹기. 네? 자, 저는요 지금 로즈잎 오일만 따로 그냥 바르진 않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오일을 그냥 펌프 한 번씩 다 해서 섞어서 같이 바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로즈잎 오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준비한 오일이 바로 호호바 오일인데, 호호바 오일 4방울, 그리고 로즈잎 오일 2방울, 그리고 티트리 오일 1방울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그거 이렇게 싹 문대서 얼굴에 꼭꼭꼭꼭꼭 목까지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 피부는 천연 오일에 굉장히 잘 맞는 피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지금은 그냥 모든 오일을 다 한 방울씩 섞어서 그냥 다 섞어서 바르고 있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여행을 간다든지 뭐 다른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일을 다 못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일반적인 제 화장품이나 에센스를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를 비교하면 확실히 오일을 발랐을 때랑 바르지 않았을 때의 피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소량이지만 오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천연 오일 디테일하게 하나씩 잡은 첫 번째 오일, 로즈잎 오일을 소개를 했는데요. 제 영상을 지금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 전반적인 좀 내용은 1편, 2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팔아먹기! 자,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천연 오일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이 영상이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테스트하시고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쁜 피부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호호바 오일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